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대 26으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이제 쉽지 않은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경기 전 관전 포인트는 주전 쿼터백을 교체를 하고 효과를 봤던 이글스,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 막차를 노리고 있는 애리조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었는데 애리조나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승리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카일러 머리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날 2개의 턴오버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406야드 3개의 패싱 터치다운, 29 러싱 야드에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커리어 처음으로 400 플러스 패싱 야드 경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상 여파에서는 좀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볼에 선정이 되는 또 경사가 있었죠. 지난해에는 대체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뭐 횟수에서는 카운트가 되겠지만 이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당당하게 NFC 컨퍼런스 탑3 쿼터백에 들면서 2년 연속 프로볼에 뽑히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단짝이 된 디안드레 홉킨스와 함께 이 프로볼에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홉킨스 얘기를 좀 해보면 경기 초반에 홉킨스답지 않은 펌블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 홉킨스가 5X 라지 사이즈의 장갑을 끼고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날 경기 초반에는 실수로 한 사이즈 작은 장갑을 끼고 나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마 펌블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턴오버 이후에 이제 자신의 장갑 문제를 인지한 홉킨스는 뭐 바로 다음 드라이브부터는 자신이 이제 원래 끼고 다니던 이제 5X 라지 장갑을 꼈고 결국 시즌 최다인 169 리시빙 야드에 한 개의 터치다운을 잡아줬습니다. 네, 역시나 장비가 중요하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유명한 요리사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요리는 장비빨이다. 장비가 중요하다. 그 사실 그렇잖아요. 요리를 해야 되는데 칼이 안 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역시 캐치를 하는 데는 장갑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홉킨스의 터치다운 장면을 살펴보면 상대 수비가 강하게 공을 쳐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뭐 마치 장갑에 이제 접착제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홉킨스가 아주 공을 잘 지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꼭 맞는 장갑과 함께 홉킨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이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의 두 번째 선발 경기였는데요. 두 경기 만에 카스 웬츠가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걸 해냈습니다. 바로 3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카스 웬츠 선수가 올 시즌 이 러싱 터치다운 포함해서 3개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경기가 있긴 했지만 3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경기 단 한 경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발 대비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허츠의 활약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의 드라이브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아쉽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록이나 승패와 상관없이 이번 시즌 카슨 웬츠에게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에너지가 느껴지는 플레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허츠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나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좀 시원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글스 팬분들도 이 제일런 허츠를 좀 반갑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카슨 웬츠의 올 시즌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 경기에 카슨 웬츠가 선발로 나왔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점수를 낼 수 있었을까? 이글스가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카슨 웬츠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이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웬츠가 일단 내년에 3,500만 불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파격적으로 웬츠를 방출하는 결정을 한다. 그러면 5,900만 불의 데드캡을 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에는 리그에서 가장 비싼 백업 선수로 남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경기에 이 제일런 허츠 선수를 선발로 낙점을 한 덕 피더슨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일런 허츠가 선발 쿼터백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대로라면 말씀해 주신 대로 카슨 웬츠가 있을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이글스는 수비에서 세컨더리 주전 선수 4명 중에 3명이나 빠졌던 것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턴오버 싸움에서 3대 0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결국 경기를 패하고 말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스페셜팀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했던 것이 좀 뼈아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펀트 블락을 당한 게 있었고 또 상대의 페이크 펀트를 막지 못해서 드라이브를 연장해준 장면이 있었고 또 펀터가 부상으로 이제 빠지면서 급하게 홀더로 나선 타이트헤드 잭 얼츠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공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면서 뭐 킥을 할 수가 없었던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역전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이글스였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글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남은 2경기가 NFC 이스트 지구 라이벌인 댈러스 그리고 워싱턴과의 경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제일런 허츠로 교체를 한 뒤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글스이기 때문에 뭐 실락 같은 경우의 수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갔을 때 과연 NFC 동부지구의 패자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캔자스시티 칩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대 29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드루 브리스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패트릭 마홈스와 선발 맞대결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됐던 경기였는데 스코어는 32대 29니까 석점 차. 굉장히 좀 팽팽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스코어지만 경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칩스의 좀 일방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브리스가 심각한 갈비뼈 그다음에 이제 폐 부상에서 5주 만에 복귀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좀 경기 감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루 브리스의 최대 장점인 패스 정확성이 좀 잘 나오질 않았어요. 예. 이날 44%의 패스 성공률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반에는 나름 좀 힘을 내면서 추격을 했지만 전반에 벌어진 격차를 따라가기는 좀 힘겨웠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패스 성공률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브리스의 20년의 커리어 동안 뒤에서 3위 기록입니다. 그만큼 낮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브리스라고 하면 패스 정확도가 높기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런 선수가 이런 스탯을 기록을 했다?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완전하진 않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또 영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토마스가 부상으로 빠졌던 것도 이 브리스의 부진에는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추가적인 부상 없이 한 경기를 온전히 치렀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나아졌던 경기력에 좀 만족을 해야겠죠. 이날 사실 이 많은 점수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고 패트릭 마홈스를 괴롭히는 데는 성공했었던 세인츠의 수비진이었습니다. 4개의 색 11번의 쿼터백 히트를 가하면서 그래도 마홈스에게 압박은 충분히 넣었어요. 예. 그런데 세인츠의 수비에서 좀 아쉬웠던 장면은 역시 카메론 조던의 이제 퇴장 장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중에 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질 못하면서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 선수에게 주먹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경기 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팀 분위기를 해치고 이제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뜩이나 세인츠가 페널티 허용 야드 부분에서 리그 1위의 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를 세인츠가 내주게 되면서 이제 NFC 1번 시드는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팀들에게 바이위크라는 것이 소중하지만 브리스의 나이나 최근 몸 상태를 감안하면 세인츠에게는 조금 더 절실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경기 패배로 그거를 좀 놓치게 될 것 같고 일단 16주 차에 바이킹스를 꺾고 남부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2번 시드로 올라가서 슈퍼볼 진출, 그다음에 우승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 물론 마홈스도 마홈스지만 저는 이날 수비를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르제리어 스니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바시아드 브리랜드의 약물 징계 때문에 이제 1주차에 선발 데뷔전을 치렀고 이제 거기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꾸준히 기회를 얻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색과 함께 인터셉션 3개 이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팀에 기여를 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한 경기에 기록한 선수가 올 시즌에는 이 스니드밖에 없다 그래요. 그만큼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결국 이제 공격 얘기로 돌아가면 패트릭 마홈스가 이날도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기록 자체는 이제 254 패싱 야드밖에 되질 않고 패스 성공률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눈에 띄는 기록으로는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홈스만이 선보일 수 있는 그 특유의 아크로바틱한 패스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이드암 스로우나 뭐 농구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것 같은 이런 푸시 패스, 예. 그다음에 또 언더핸드 플립,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이제 장기들을 선보이면서 뭐 세인츠의 압박을 잘 피해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세인츠 수비에게 이제 쫓겨 다니면서도 근데 보통 쿼터백들이 그러면 이 패스러셔에게 시선이 팔려서 리시버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마홈스는 일단 피해 다니면서도 시선으로는 이제 열려있는 리시버를 찾아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눈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이 마홈스의 모습이 최대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날 터치다운을 만드는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3쿼터 중반에 미콜 하드먼 선수에게 연결됐던 터치다운이 또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코너까지 몰려 있었는데 이 엔드존 끝쪽을 향해 달려가는 미콜 하드먼을 보고 패스를 던졌고 그걸 하드먼이 또 기가 막히게 토드렉 스웩으로 터치다운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플레이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레비온 벨 선수가 뒤쪽으로 뛰어오고 있는데 사이드 플립으로 이렇게 공을 패스를 하면서 또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마홈스의 플레이는 리플레이로 봐야만 마홈스가 어떻게 이거를 연결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 플레이에서는 좀 넓은 그림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이 저기로 갔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계를 할 때 굉장히 힘든 선수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플레이들은 정말 루틴하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예측하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다? 좀 이 돌발 상황이 나왔다? 이럴 때 이제 좀 사람이 하고 놀라게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선수가 패트릭 마홈스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즌 슈퍼볼 챔피언에 이어서 뭐 이번 시즌도 2연패를 향해서 이제 순항하고 있는 마홈스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다면 주전 러닝백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의 부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쿼터에 엉덩이와 발목 쪽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가질 못하고 트레이너의 부축을 받고 경기장을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큰 부상이 아닐까 염려가 됐었는데 일단 1차 검사에서는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가 검진 결과가 나와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칩스 구단에서는 일단 정규 시즌에는 이제 더 이상 출전시키지 않고 플레이오프에 좀 맞춰서 복귀를 시킨다. 뭐 이런 일정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정규 시즌이 사실상 1번 시드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시킬 필요가 없고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서 중요한 경기에서 또 활약을 하려면 빠른 회복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칩스가 막강한 패싱 오펜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슈퍼볼도 보면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지난 시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러닝백 데미안 윌리엄스가 이제 모멘텀을 바꿔주면서 칩스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러닝백들의 존재도 분명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르비언 벨의 좀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칩스 이적 후에 가장 많은 15번의 러싱 공격 시도를 했고 또 역시나 가장 많은 62야드를 기록하면서 1개의 러싱 터치다운, 그 다음에 1개의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르비언 벨이 남은 정규 시즌 그리고 포스트 시즌까지 좀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성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어쨌든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AFC 1번 시드를 굳힐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칩스와 세인츠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6으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백업 쿼터백 콜트 맥코이가 나온 자이언츠를 상대로 브라운스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데니얼 존스를 좀 무리하게 투입을 했다가 낭패를 봤던 자이언츠였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콜트 맥코이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맥코이가 3번의 레드존 트립에서 단 한 번도 터치다운을 만들어주질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손쉽게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대부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가 원래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그 소설을 쓴 마리오 푸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부 시리즈를 쓰고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마크 와인가드너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브라운스의 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 케빈 스테판스키가 0승 16패를 2021년, 2022년,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해도 27년 시즌을 시작할 때 휴 잭슨보다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을 거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다운 상상력이 이제 돋보이는 뭐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아니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도 맞아요. 그거를 실제로 어떤 기자가 계산을 해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실제로도 높습니다. 그만큼 휴 잭슨이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베이커 메이필드의 루키 시절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베이커 메이필드가 좀 운이 없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처음에 이 선수가 루키로 팀에 합류를 했을 때 그 전년도에 0승 16패를 기록을 했었던 팀이었고 그리고 그 감독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러다 중간에 잘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프레디 키친스가 이제 감독이 됐었는데 이날 뭐 자이언츠의 플레이 콜링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키친스 역시도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루키 컨트랙트의 첫 2년을 이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감독이랑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풋볼이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감독의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프로 시절의 첫 2년을 그런 감독과 함께 했다는 게 베이커 메이필드에게는 참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브라운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싱 공격이 이날은 잘 풀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0번의 시도에 106야드밖에 전진을 하질 못했는데 베이커 메이필드가 직접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3대 3에서 20대 3으로 벌리는 터치다운을 기록할 때 그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상대 진영 6야드 지점까지 잘 전진을 했어요. 여기서 닉첩이 터치다운을 만들었는데 클리핑 반칙이 나오면서 15야드를 물러났고 다시 한번 4야드 지점까지 간 이후에 제드릭 윌스가 또 한번 폴스타트 반칙을 하면서 5야드를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인 2번의 페널티가 나오면서 메이필드가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침착하게 공격을 지휘하면서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다. 이것이 메이필드의 좀 달라진 이번 시즌의 모습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오라인이 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확실하게 보호를 잘 해주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윌스와 콘클리는 양쪽 태클로 영입을 한 브라운스였잖아요. 그래서 이 승부수가 좀 잘 통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현재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브라운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남은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남은 일정의 상대가 돌아오는 주의 제츠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와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또 스틸러스의 상대가 콜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브라운스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17주 차의 스틸러스전이 AFC 북부지구의 우승을 결정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틸러스가 콜츠에게 패하고 브라운스가 제츠를 잡아낸다면 17주차 양팀의 맞대결이 AFC 북부지구 우승 결정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브라운스가 10승을 하긴 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남은 경기를 돌핀스, 콜츠,
레이븐스가 다 이기고 17주 차에 만약에 브라운스가 스틸러스에게 지잖아요? 그러면 11승을 기록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스는 최대한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츠를 만나기 때문에 또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브라운스가 되겠고요. 자이언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NFC 동부지구 팀들을 얘기를 할 때마다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확률상으로는 워싱턴이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좀 끝나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자이언츠가 지고 워싱턴이 승리하면 NFC 동부지구 타이틀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예. 자이언츠로서는 이제 벼랑 끝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주가 레이븐스 원정 경기라는 게 좀 버거운 이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이슨 게럿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쿼터백 데니얼 존스가 돌아올 전망이라고 하니까 자이언츠는 좀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뉴욕 자이언츠의 팬들에게 어떤 걸 가장 갖고 싶냐 라는 뭐 그런 흥미로운 이 기사가 있어서 이제 류정 PD가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4가지 정도의 위시 리스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칼럼 리스트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진정한 넘버원 리시버. 데리우스 슬레이튼이나 뭐 스털링 셰퍼드 같은 선수들이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진정한 넘버원 리시버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팀에 가면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시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즌에 뭐 앨런 로빈슨을 영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엘리트 패스러셔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좀 영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한 세이크한 바클리가 필요하다. 사실 내부에서 뭐 충원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영입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댈러스전에 7연패 사슬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자이언츠가 또 댈러스와 이제 오랜 시간 지구 라이벌로 이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네.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제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4가지 소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시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번째 소원입니다. 그래서 17주 차에 이제 댈러스와 자이언츠가 뭐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자이언츠 팬들에게 좀 이 마지막 선물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그 선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7대 17로 이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스틸러스가 아닙니다. 이게 전승행진이 끝난 뒤에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스틸러스인데 하다가 이제 벵갈스에게까지 패하는 좀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승 이후에 3연패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패배가 벵갈스. 그것도 조버로우가 없는 벵갈스에게 패배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게는 뭐 일정 문제가 좀 있었고 빌스는 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변명거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벵갈스전 패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경기였다고 봐야겠어요. 예. 이날 이제 빅벤이 6만 패싱 야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만 패싱 야드를 돌파한 7번째 쿼터백이 되긴 했는데 사실 경기력은 좋지 않았어요. 전반 스탯을 보면 19 패싱 야드와 함께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50%의 패스 성공률을 겨우 넘겼고,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서는 빅벤이 급격하게 에이징 커브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에 피츠버그가 팀 전체적으로 3개의 턴오버를 범했는데 퍼스트 다운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경기력이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현지에서는 뭐 메이슨 루돌프로 쿼터백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급진적인 주장이 나올 정도로 빅벤의 최근 슬럼프가 좀 심각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거기다 이날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15여대 펌블까지 기록을 하면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도 경기 시작 전에 로고위에서 춤을 췄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버팔로에 가서 이제 똑같은 행동을 했다가 좀 빈축을 사기도 하고 또 빌스 선수들에게 응징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벵갈스 원정을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결국 뭐 스미스 슈스터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벵갈스의 세이프티 본벨에게 또 응징을 당하면서 펌블 턴오버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 후에 드디어 이제 주주가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일단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지에서 그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올해 틱톡에 올린 영상보다 리셉션의 개수가 더 적다. 지금 틱톡에 영상을 찍어 올리고 춤을 추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츠버그가 지금 용두 3위 시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 만약에 플레이오프 뭐 1라운드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면 이 주주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남은 시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스틸러스는 이번 주에도 제임스 코너가 결정한 가운데 베니 스넬이 이제 모든 러시안 공격을 전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스넬 자체는 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몫은 해줬지만 이 코너가 없다 보니까 이 러시안 공격의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콜츠와의 경기가 남아 있고 마지막 주가 브라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스틸러스도 AFC 북부지구 우승이 안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3번 시드까지 물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뭐 조금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6주차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만 모인 이제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팀 주주가 좀 혼이 났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 팀 분위기 쇄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음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벵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벵갈스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보로 선수가 Good Week for the Bengals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조보로 선수가 목발 없이 두 발로 걷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주의 앞선 틱톡 영상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좀 올려도 되는 영상에 가깝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버로 선수의 영상을 저도 봤는데 이제 최근에 운동을 하질 못했다 보니까 이제 하체 쪽에 근육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단 빠르게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벵갈스 팬들에게는 좀 기쁜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지난 시즌에 LSU가 이제 내셔널 챔피언에 등극하고 나서 조보로 선수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시가를 피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와,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좀 NFL 무대에 들어오지도 않은 선수가 굉장히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좀 호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버로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서 내년 시즌 벵갈스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이날 경기 사실은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었던 라이언 핀리가 선발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벵갈스가 힘든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지만 러닝백 지오바니 버나드가 83야드에 한 개의 터치다운을 잡아줬고 핀리도 패싱에선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지만 47야드를 달리면서 한 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줬던 것이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틸러스가 전반에 범했던 3개의 턴오버를 벵갈스가 17점으로 바꿔냈거든요. 그러면서 피츠버그전 11연패를 탈출할 수 있었던 신시내티 벵갈스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시즌 첫 승리였으니까 굉장히 좀 값진 승리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잭 테일러 감독이 이제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시즌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이제 잭 테일러 감독을 좀 실드 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틸러스와 벵갈스의 경기까지 15주차에 펼쳐진 경기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좀 촬영이 여의치가 않아서 많이 늦어졌는데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16주차 경기가 내일 펼쳐지잖아요. 그 경기들 보고 그 이후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